자, 이제 청약통장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청약통장이 이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마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 공공분양을 받을 때 내가 이제 뭐 30만 원씩 넣었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딱 10만 원까지만 제한을 뒀는데 이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정 금액이 2.5배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러면 이거 25만 원까지 넣어도 되니까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좋은 걸까? 아닌가는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41년 만의 증액입니다. 그래서 1983년 때 한번 10만 원으로 증액이 된 다음에 41년간 41년간 한 번도 안 바뀌고 이번에 25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잠깐만. 40년 만에 늘려준 거니까 왠지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83년이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83년에 지방의 7급 공무원 월급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27만 원이야. 그러니까 연봉이 300 정도였던 시절입니다. 연봉이 한 300에서 310 정도? 그게 이제 7급 공무원이 받던 연봉인데 그때 월 1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월 한 100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내도 되는 거처럼 느껴지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배 정도 지금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1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에서 야, 네가 돈을 벌면은 야, 그 돈의 한 절반 정도는 다 이 청약 통장에 집어넣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이게 그때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집도 지어야 되고 막 하니까 돈이 없어. 근데 어디 외국에서 빌릴 수도 없고. 그때는 이제 나라의 어떤 국가 경쟁력도 워낙 나쁘고 뭐 경제 규모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집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청약통장이라는 건 지금 매달 10만 원씩 납부하는 게 사실 국룰인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만 원씩 넣어야 될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건데, 자, 이건 보세요. 자, 왜 10만 원이냐? 이 10만 원으로 딱 제한을 걸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공공분양을 내가 당첨이 되려면 납입 금액이 커야 됩니다. 근데 납입 금액이 크다는 건 뭐냐면은 1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오래 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2021년 기사인데 과천에서 이제 공공분양에서 당첨자 커트라인을 보면요. 경쟁률이 718대 1이었어요, 이때는. 자, 근데 이때 커트라인 평균이 얼마냐? 2,586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씩 넣으면은 260개월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거의 20년 넘게 는 거죠. 거기다 커트라인 최고는 3,670만 원도 있어. 그러니까 360개월 갖다 부은 겁니다. 그러면 30년 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또 무주택도 하시고 뭐 이제 꾸준히 돈을 막 부은 사람들만 당첨되고 했던 시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납부 금액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납부액 자체를 25만 원으로 늘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존에 10만 원씩 넣던 사람들하고 새로 25만 원으로 넣는 사람들하고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참고로 민간 분양은 납부액이 아닙니다. 그냥 가점 경쟁을 하는 거고요. 그냥 일시납으로 몇백만 원 넣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분양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거 이제 공공분양이 많이 나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노리려면은 앞으로 월 25만 원씩 넣어라. 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기존처럼 10만 원씩 넣는데 다른 사람들이 25만 원씩 넣으면은 이 금액이 이제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분양 받으려면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분양가가 좀 저렴한 공공분양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데 이거 받고 싶은 분들 많거든요. 남들이 넣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도 안 넣고 나도 안 넣으면 나는 다른 거 해도 되는데 남들이 먼저 달리기 시작하면 나도 멈출 수 없지. 나도 가야지 하면서 모두가 25만 원씩 넣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거처럼 10만 원이면 사실 뭐 그래 1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25만 원이니까 1년에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3천이죠. 이게 물론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청약통장이라는 걸 한번 넣으면은 통장을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담보대출로 거꾸로 돈을 내가 대출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10년, 15년 계속 부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막 20년도 붓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목돈 생겼을 때 이걸 뺄 수
없다라는 거는 좀 부담스럽긴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이런 것들도 혜택을 줍니다. 뭐냐면 이제 세금 공제를 조금 더 해주겠다. 연말정산 때 조금 공제액을 좀 늘려주겠다 하는데 얼마 늘려주냐? 많이는 안 늘려줍니다. 대부분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최소화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주택 가구주의 연봉이 7천 이하인 사람들한테 원래는 240만 원까지 이제 소득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소득이 240만 원만큼 안 번 걸로 쳐줄게. 그냥 그만큼 세금이 깎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300만 원으로 늘려주겠다. 자, 그럼 이제 60만 원 추가된 겁니다. 60만 원어치는 더 깎아줄게. 대신에 네가 원래는 120만 원 내던 거를 300만 원까지 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소득 공제기 때문에 많이 뭐 세금을 깎아주냐? 그게 또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연봉이 7천만 원이시면 실수령이 5,8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세율이 뭐 한 17% 될까 말까 정도 됩니다. 이거 더 낮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60만 원만큼 소득이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17% 곱하면은 10만 원 정도 깎아줄까 말까? 그러니까 10만 원도 잘 안 깎아주는데 기존에 납부하던 거에 2.5배를 더 내야 되니까 조금 애매하죠. 거기다 내가 이제 소득이 만약에 높다 그럼 대상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안 해주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이제 저축 많이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라는 거는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뭐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합시다 했던 그 과거에 돈 없던 한국이 만든 어찌 보면 약간 궁여지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자를 주고 이제 국민들한테 뭐 저축을 많이 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금 이자율이 낮습니다. 이거는 이자가 낮은 대신에 너네들은 집을 좀 싸게 줄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리 납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펀딩을 해가지고 뭐 와디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공동구매를 해서 나중에 사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올라가서 2.8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금리로 나라에서 그냥 돈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리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앞으로 뭐 저금리가 되면은 청약통장이 다시 유리해지는 구간도 오겠지만 그때 가면 또 낮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금이나 뭐 적금 같은 거 보면은 한 4% 5%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넣어놓으면 4, 5% 정도 받는데 청약통장에 넣으면은 이걸 해지도 할 수도 없고 뭐 나중에 대출을 받게는 해주지만 그것도 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 시중은행 금리 대비 이득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10만 원만 내도 되는데 괜히 15만 원 더 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청약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시절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도 한 4에서 5%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금리로 돈을 맡겨놓은 다음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반강제로 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청약통장 굳이 뭔 의미가 있냐. 분양가도 비싸고 뭐 당첨도 안 되고 하니까 청약통장을 깨버리자 해가지고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 현황이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별로 많이 안 주고 당첨도 안 되고 하는데 뭐하러 유지하냐라고 하면서 깨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 청약에 당첨 많이 되는 분들 보면은 이제 3040이 많습니다. 그럼 3040은 가점이 뭐 높거나 뭐 그런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추첨제가 요즘에 많아져가지고 추첨제 대상자들이 또 많이 당첨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청약통장에 굳이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청약통장 가지고 뭐 강남이나 뭐 반포에 뭐 청약에 당첨됐더니 뭐 몇십억을 벌었어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극히 몇 명 안 되는 소수인 거고 대부분은 청약통장을 열심히 붓다가 그냥 뭐 내 집 마련하면서 이걸 깨가지고 뭐 잔금 치르는데 보태든지 아니면 저금리로 이제 꾸준히 그냥 붓다가 어느 순간 이제 돈이 부족해서 깨든지 뭐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진짜 알짜배기로 잘 써먹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하기도 뭐한 게 괜히 이거 안 했다가 뭐 신축 분양 못 받고 이러면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냥 뭔가 막연하게 그냥 뭐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그냥 당연히 가입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좋은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 높아요. 아니면 막 가점이 엄청 높아야 된다거나 납입 금액이 엄청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데는 내가 안 돼. 그리고 나쁜 거는 사실 통장이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돈이 묶이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냐? 제가 봤을 땐 그런 건 아니다. 왜 그러냐? 이게 주택 기금이 지금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가지고 이걸 채워 넣으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 새에 35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뭐 여러 가지에 씁니다. 그래서 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거에도 좀 쓰고요. 그다음에 PF 시장을 뭐 안정시키겠다고 뭐 리츠를 만든다. 여기에도 뭐 자금 출자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뭐 하고 있죠? 그 전세 사기 선구제 해준다고 하면서 여기 돈을 또 갖다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거부권도 쓴다고는 하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내가 청약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놓은 돈들을 이제 정부가 어차피 이거는 뭐 나갈 돈이 아니니까 이거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돈이 막 쭉쭉쭉쭉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금이 줄어드는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거기다가 국민들이 이제 통장을 막 해지한다고 했으니까 가뜩이나 기금도 빠르게 줄어드는데 더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묘안을 낸 거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어차피 잘 내는 애들 있잖아.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잘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돈 더 거두면 되는 거 아닌가? 너 이달의 우수사원 딱 이런 거죠. 야, 너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청약통장 깨고 야 이거 뭐 의미 없어 라고 하니까 야 그럼 잘 내는 애들한테 더 걷자 해가지고 충성 고객들한테 돈을 더 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걸 안 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공공분양이 어쨌든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금액 싸움을 하기 때문에 얘가 달리는데 내가 안 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당첨선이라고 부르는 금액대가 보통 1,500 정도 되고 한 2,000 넘어가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해볼만 하고 3,000 되면 진짜 뭐 무적의 통장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150개월 정도 걸렸던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25만 원으로 늘리게 되면은 60개월로 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지금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안 넣고 저는 그냥 예전처럼 10만 원씩 넣게요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당첨선이 1,500을 계속 유지할까요? 아니겠죠. 더 올라가겠죠. 이제 다들 25만 원씩 갖다 붙기 때문에 이제 현질을 하는 거야. 다 같이 현질하면 나도 이 서버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현질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무과금으로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같이 넣기 시작하면은 당첨선이 이제 4천만 원대로 이제 한 3배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국민들은 이자를 좀 손해 보는 것이고 뭐 행정부는 뭐 이제 기금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공공분양을 인질 잡고 이제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25만 원을 늘려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그래도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어차피 공공분양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민간 분양에 뭐 그냥 추첨제를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청약에 정말 그래도 혹시나 작은 확률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이건 어쩔 수 없다. 따라가야 된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10만 원만 납부해서는 이제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1년에 300만 원 납부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내가 통장을 만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어차피 지금 한 달에 저축을 뭐 100만 원 뭐 200 정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해 넣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15년, 20년, 아까는 그 30년 넣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걸 꾸준히 넣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뭐 금액 조정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내가 매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 소득에 따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는 데까지는 온 거죠. 이걸 잘못하게 되면 이제 돈은 열심히 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급전 필요하면은 이거 담보로도 대출 받아가지고 고금리로 쓰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공공 분양이 아닌 민간 분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분리를 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민간만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공공도 나오고 민간도 나오고 뭐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붙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인정액 상향이라는 게 기금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거고 이게 이제 PF 대출이나 뭐 아까 말하는 뭐 리츠를 지금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좀 이제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전세 사기 뭐 구제 자금의 뭐 확보용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우리 일반 국민한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청약제도라는 게 이제 과거에 돈이 없을 때 국민들에게 약간 원기옥처럼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야 이걸로 좀 아파트도 만들고 좀 합시다. 그럼 내가 좀 싸게 해줄게 선분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됐던 청약제도가 이제는 나라가 되게 부강해졌어요. 돈도 많아지고 근데 여전히 운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수에 당첨된 사람한테 몇 억씩 시세 차익을 주는 이상한 제도로 좀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청약제도 자체가 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기존의 어떤 뭐 구조도 있을 것이고 뭐 기득권도 있을 것이고
이 관련된 산업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이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어떤 이런 비합리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이걸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뭐 내가 어차피 돈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납부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의도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좀 반대로 생각하는 거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